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그 대표님 들어오면서요. 네. 용희 씨 눈이 2배만큼 커졌습니다. 네네. 그 이유인즉슨 머리가 점점 검해졌어요. 네. 부러움의 그 눈초리였는데요. 예, 이건 뭐 화학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제 어떤 신체상의 변화나 더 건강해져서 뭐 네. 청춘으로 돌아갔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회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검은 콩을 많이 드셨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콩은 많이 먹는데. 네. 일단, 샴푸로. 예, 샴푸 효과죠. 샴푸 요즘. 야, 요즘 물들이는 샴푸들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체 해롭지 않고 네. 네. 그렇게 머릿결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게 하는 효과가 네. 있어요. 네. 젊어지셨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실까? 제가 네. 보니까요. 제목이 네. 이 봄철 대비를 위한 벌레 방지 대책 마련위원회예요. 그렇지.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벌레들이 또 기지개를 펴잖아요. 벌대위 네. 벌레 대책위원회. 네. 뭐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제가 해마다 봄쯤 되면 한 3월, 4월경에는 항상 네. 이 같은 주제로 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강우량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우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살펴보니까 예. 2020년 1, 2월이 가장 많았고요. 네네. 뭐 그건 수십 년 만에 이제 기록을 세울 만한 강우량이었는데 2021년 2022년보다 2023년이 한 1.5배가 높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고요. 네. 비가 많으면 습도가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물의 수나 꽃과 잎이 이제 많이 자라니까 네. 벌레들의 먹이도 될 수 있고 벌레들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벌레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요. 물론 네. 단순히 이제 물의 증가, 비의 증가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는 않아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어요. 네. 네네. 이렇게 습도, 온도, 그다음에 네. 예년의 그 벌레들의 이동, 벌레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아. 특히나 귀뚜라미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메뚜기는 그런 거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예. 어느 해는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동이나 아니면 온도, 습도 이런 거 다 관여를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강수량의 이제 물의 증가예요.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이제 역시 모기죠. 모기가.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인류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인구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 네.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사람을 살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모기거든요. 진짜요? 모기였어요. 뭐 미국의 인구가 뭐 해마다 한 10,000명씩 10,000명 이상씩 총기 사고로 의해 죽고 독감으로 한 15,000명에서 20,000명이 죽지만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기보다 사람을 많이 살상하는 벌레는 없어요. 모기에 물린다고 죽진 않잖아요. 죽죠. 왜 안 죽어요? 모기에 물려서 죽어요? 네, 그런 아시는 이제 뇌염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원인을 하는데 제3세계라든지 네네.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나라에서는 네. 아직도 모기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병균을 이렇게 옮기는 역할을 하는군요. 예. 모기도 모기 나름이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기 그 네. 종류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있고요. 독종 특히 모기. 남아메리카 많고 아프리카에 많고 아시아권에 많고 특히나 습도와 온도가 높은 적도 인근에 있는 국가들에서 많이 그런 일이 생기죠. 그 댕기열이라고 들어봤는데 그것도 모기가 그렇죠. 하는 거죠. 필리핀에서 많이 생기죠. 네. 야. 치사율이 높아요. 굉장히 높죠. 그럼요. 아니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집에 있잖아요. 각닭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각닭이 얘기했잖아요. 각닭이 한 2달 전에 얘기했죠. 각닭이가 물만 열면 막 들어오죠. 막 4-5마리가 들어와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닭이가 아주 많을 때고요. 네네. 그 얼었다 녹은 네. 토양에 이제 알을 낳고 네. 이제 부화해서 막 올라오는데 네. 이 모기가 이제 사라질 때쯤 되면 이 각닭이가 사라질 때쯤 되면 이제 모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숙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인인 거죠.
각닭기가 컴백홈 하는 거 아닐까요? 각닭이는 아시는 것처럼 익충이기 때문에 이제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징그럽기는 하던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네. 저는 놔두고 싶은데 예.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아 아빠 이러면서 막 잡아줘 막 이렇게. 각닭기 여유 전투. 네. 근데 이제 모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네. 물과 친숙한 물 때문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네, 네. 벌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미인데 제가 파이어앤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이어앤트는 사실 물하고 친하지는 않아요. 불개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불개미는 물이 있으면 물이 많으면 오히려 그 수가 억제가 되고요. 네네. 물이 없을수록 더 잘 갠대요. 오. 그래서 가끔 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네. 이 파이어앤트는 대피를 해요. 근데 발에다 발을 서로 걸고 예. 예, 봤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 수만 마리씩 이제 뭉쳐 다니고 가운데 여왕개미를 올려놓고 이동을 하다가 마른 땅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안착을 하고 다시 둥지를 틀고 살아가죠. 현명하다. 그리고 너무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가뭄 날씨가 계속되면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지하수 근처까지 파고 와서 이제 물을 공급받고 하긴 하죠. 네네. 그런데 달라스라든지 이 미국 남부 쪽이 비교적 강우량이 적고 네. 살기가 아주 척박한 곳인데 예. 그래서 파이어앤트가 이쪽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번져나가는 이유예요. 다른 개미들은 잘 번져내지 못하는데 유달리 네. 파이어앤트는 적응을 잘하는데 이제 겨울철에 네네. 낙엽이 많이 쌓이고 집 주변에 썩은 것들이 많이 쌓여서 집 주변이 이제 정갈하지 못하면 예. 가장 먼저 둥지를 뚫고 알을 낳고 그다음에 번식하는 것이 파이어앤트예요. 야. 아시겠지만 파이어앤트는 이쪽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순식간에 와서 자리 잡고 야. 다른 벌레들 다 못 견디고 다른 벌레들 뭐 알까지 다 잡아먹고 막 이러니까 제일 먼저 안착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갖춘 벌레가 바로 파이어앤트죠. 아니 그렇게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굴러간돌일지라도 얘네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석권을 하는군요. 네, 파이어앤트는 아주 알면 알수록 굉장히 성공적인 개미예요. 예. 예를 들자면 웬만한 홍수 갖고는 잘 이사를 안 하는데요. 네네. 밑에 집을 짓는 콜로니 구조를 보면 홍수가 와도 물이 잘 빠져서 알이 쌓여 있거나 곡식이 저장돼 있는 창고 쪽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공학적인 구조로 잘 구성을 해요. 그래도 물이 너무 차갑고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예. 네네. 그럼 이제 그때 나와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어앤트는 전멸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그 파이언트가 사람을 물잖아요. 네. 그 물리면 팅팅 이렇게 크게 네. 붙는 게 파이언트죠. 네, 그렇죠. 네. 파이어앤트는 물지를 않고요. 쏘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네, 다른 개미들은 네. 무는데 입으로 무는데 네. 이 종은 무기가 이제 발달한 곳이 꽁무니에 달려 있는 침이에요. 거기서 산성의 독침 이제 산성의 그 액을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벌처럼? 예, 그래서 네. 웬만한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이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간혹 죽기도 해요. 호흡곤란. 호흡곤란. 호흡곤란으로 그냥 목이 부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빨리 이제 치료를 해서 ER 가야죠. 이제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약 먹어야 되죠. 예, 제가 아는 손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응급실로 많이 실려가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10명에 9명 이상은 이제 붓기만 할 정도죠. 처음에 물리면 쏘이면 이렇게 고름같이 생기면서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얀 쌀알 같이 올라와요. 터지고 나면 한 2주, 3주 가면서 부어오르죠. 맞아요. 빨갛게. 굉장히 오래 가던데 이게. 오래 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렵고 보통 막.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요. 그렇죠. 네. 고통을 그러면 견디기 힘들죠. 아까 이제 파이어앤트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조직 생활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골프를 치다가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골프장 관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네. 일반 집들에 훨씬 많고 공원에 많죠. 어머나. 공원 같은 데 약을 잘 안 뿌리거든요. 네. 네네. 그 일반 집들도 약 안 뿌리시는 집들은 이제 보면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제가 걸어가는 쪽에 이제 워치아웃을 안 하고 이렇게 네. 가다가 파이어엔트의 콜로니를 이제 발로 밟으면 그렇죠. 자기 영역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확 올라. 단체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면 이제 고통을 좀 당하겠죠. 야. 근데 그 총 공격 명령은 여왕개미가 내리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여왕개미는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물론 수백 마리의 여왕개미가 있어요. 이게 네. 파이어엔트 임포티드 파이어엔트는 이제 여왕개미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일개미들이 한 3배 이상 크죠. 그런데 난 나오지 않고요. 숫개미들 또 일개미 중에서 일개미 다 암컷이니까 네. 이렇게 페로몬을 분비를 해요. 공격하라고. 아. 그 명령에 의해서 일제히 달려드는 거죠. 예. 그 일개미들 병정개미가 따로 있죠. 아니요, 따로 없어요. 일개미 개미는 종류가 3가지 있어요. 여왕개미, 네. 그다음에 일개미, 일개미. 그다음에 숫개미. 아. 숫개미는 교미가 끝나고 나면 다 추방당하거나 거의 죽어요. 종자개미네요. 예. 어떻게 추방을 하지? 왜요? 거의 왜요? 자연계에서 수컷들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를 쉬라는 노래 선택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쓰임 당하고 버림 예, 당하고. 사람만 했으면 수컷들이 살아.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여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 네. 수개미들은 그냥 자연계에서는 교미하고 나면 그냥 1회용인가요? 왜냐면 밥벌어지라고 그냥 쫓겨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회성이에요. 네. 인간들은 네. 교미 한 번에 교미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성생활을 하면 그때 임신을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개미는 안 그래요. 개미는 교미 한 번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알을 낳을 수 있는 정자를 보유를 해요. 그냥 한 방에 그 그냥 다음에 한 방에 끝나고. 그냥 모든 걸 쏟아붓는군요. 네. 그래서 네. 다 역할이 끝나면 네. 사라진다. 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돼요? 스키미들이 그러니까는 개미도 그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개미하고 모기 얘기했잖아요. 예. 네. 거의 99%가 암컷이에요. 귀하다. 남자가 스키미가. 귀하구나. 예. 할 일이 없으니까. 어찌 그럴까? 예. 아니 이 쫓겨난 스키미들은요. 네. 독거개미로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피식피식. 예, 먹이 활동을 못 하니까 거의 이제 죽죠. 밖으로 쫓겨나. 밥을 안 주나? 개미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콜로니가 없이 보호받지 못하면 살아갈 방법이 별로. 암개미들이 밥을 안 갖다 주나 봐요. 그렇죠. 네. 와, 매정하다. 예. 네. 숙청 대상이죠. 제일 아니, 먼저. 여기에 고려장이 있었네. 그러네. 그러면 이제 또 젊은 쑥개미가 태어나면 걔를 이게 또 그때는 다음 세대, 세컨 세대를 제너레이션이 위해서, 생기면 밥을 주다가 이제 그 굴을 열고 네. 바깥으로 비행을 해요. 네. 날개가 달리거든요. 암컷 수컷이다. 네. 암컷은 여왕이 되고 수컷은 이제 암컷 여왕이 될 개미들의 공주개미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미가 끝나고 나면 또 수컷 개미들은 그냥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서태후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닌가? 근데 서태하고는 좀 다른 게 네. 이 개미들은 일회성이니까. 이래서. 네. 서태후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갔고요. 알겠습니다. 야, 그 개미의 세계가 아주 정말. 요거는 네. 동물의 왕국.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봄철이 되고 따뜻해지고 물기가 생기고 하면 왜 터마이트도 네. 기지개를 털마이트는 훨씬 더 네. 수분, 습도와 영양이 더 깊죠. 지금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직접적인 원인이 네. 예. 개미나 다른 벌레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물과 영양이 뭐 한 20% 30%라면 네. 털마이트는 거의 90%가 넘어요. 좋아요. 거의 수분이 영양을 많이 줘요. 그러면 이 4월달, 3월달, 4월달 이때쯤 되면 이제 막 올해 털마이트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뿌릴 때가 된 거죠. 지금 뿌려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검사해보고 털마이트 검사해보고 물을 좋아하는 개미네요, 털마이트. 털마이트는 이제 개미는 아니고요. 종류는 이제 바퀴벌레하고 더 가까운데 네. 물 없이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이야. 약간의 물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촉촉해지면 이제 얘네들 깨어난다고.
기승을 부리게. 아니 지금도 털마이트나 개미는 1년 내내 활동을 해요. 네. 네네. 활동을 하는데 우리 눈에 띄는 게 네. 네. 이제 봄철이라는 거죠. 아. 예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털마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을 때 이 털마이스는 원래 막 이렇게 깊숙이 운동생활로 들어가는 그 성향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빛을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계속 그 야행성 무슨 쥐처럼 네. 어둡고 습한 곳에서 이제 숨어서 사는데 이제 봄철 4월이 되면 개미처럼 날개를 달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때 눈에 잘 띄어요. 아. 그때만 일시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있는 뭐 기둥이라든지 건축 구조물을 갉아먹다가 그렇죠. 우연치 않게 이제 구멍을 뚫어요. 본의 아니게. 네. 그러면 그 바깥으로 난 구멍, 물론 얼른 흙으로 메꾸긴 하지만 그런 걸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면 아, 이 털마잇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야, 그럼 어떻게 지금 봄철 집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 주변을 네. 겨울이 되고 나서 봄이 되면 새싹들이 돋고 새 잎이 돋고 새로운 자연이 이제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데 그 전에 치우지 않아 놓으면 네. 훨씬 더 지저분하고요. 아. 집 주변이 복잡해지면서 벌레들이 많이 꼬여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낙엽 같은 거 긁어서 예, 그래서 치워야 된다는 거죠. 새 봄이 오기 전에 네. 봄을 맞이할 준비를 깨끗이 잘 해두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어를 치우는 거예요. 걸어? 예, 지붕 옆으로 물길이 있어요. 아. 이렇게 예. 철판을 두어서 네네네. 물이 흘러서 한 곳으로 흘러내리게 하잖아요. 네. 네.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건 다운스팟이라고 그러고 옆으로 오는 걸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아 글쎄요 뭐라고 하는 물받침대. 그럼 물받침대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지난 겨울에 지금까지니까 11월, 12월, 1월, 2월, 뭐 3월 초까지 지붕 위를 올라간 게 한 뭐 100여 차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뭐 2층집, 1층집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이제 쥐구멍 맞고 다람쥐 구멍 맞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네. 한 10집에 9집 정도는 걸어 상태가 심각했어요. 근데 요즘 걸어는 다 위에 이렇게 쇠망 같은 게 만약 위에 이제 네. 철판을 완전히 막아놓은 집들은 괜찮아요. 네네. 그러나 스크린을 닫아놓은 데든가 안 막은 집들이 훨씬 많아요. 아, 훨씬 많구나. 옛날 예. 집들이. 그냥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안에 막 낙엽들이 고이고요. 네. 썩어버리는. 예, 그래서 썩어갖고 물이 고인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안에 이제 모기가 알을 까는 거예요. 벌레들의 아이고. 천국이네. 그리고 이야. 그 안에 씨앗 같은 걸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개미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 파이어앤트도 그 씨앗을 먹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 그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네. 거기 가서 먹이를 구해오거나 이제 날벌레라든지 모기는 거기 알을 낳고요. 이야. 그리고 진짜 천국인데요. 예, 그리고 또 개미들 하나는 천국. 뭐냐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곳에 낙엽들이 썩고 썩어서 계속 흙처럼 돼 있어요. 올라가 보면. 그러겠죠. 네.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그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냐면 집 안쪽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 물이 집으로 그래서 들어오구나. 집 아. 벽이 썩어요. 아. 벽이 썩어서 가보면 썩은 집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태는 뭘 유도를 하냐면 털마이트를 유도를 해요. 거기가 썩은 나무를 먹거든요. 그러겠죠. 네. 어허허. 예, 그래서 땅 속에서부터 그 나무 냄새를 맡고 올라가서 그것을 먹어서 올라가는 이유가 이야. 그런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봄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불러서 하셔도 좋지만 1층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층 같은 집들은 사람을 불러서 그곳을 싹 긁어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영구적으로 준비하시려면 그곳에 스크린이 아니라 쇠망 같은 걸로. 그냥 아예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게 돼 있어요. 그 사다가 이렇게 끼면 딱 막게 돼 있어요. 아구가 막게 돼 있어서 네. 그렇게 해놓으면 낙엽이나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안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집 주위에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크게 자라서 가지가 지붕 위로 뻗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붕 위로 뻗은 나무 가지들은
쳐줘야 돼. 쳐줘야 돼요. 아. 그 나무 낙엽들이 네. 이제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가을철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가을에 그 나뭇가지들을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누가 자르죠? 그거는 사람 부르든가 본인들이 사람 하죠. 불러야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낙엽이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놓으면 다람쥐나 쥐들이 그걸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용을 해요. 그 캣타워 같은 네, 특성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지붕을 들락날락거리고 어허. 추워지면 이제 집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겨울철을 보내려고 하죠. 오. 그래서 집에 이제 쥐나 다람쥐가 많이 나오는 집들은 사실은 저희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람쥐나 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나뭇잎들이 지붕 위에 있는 걸에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네. 방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청소를 꼭 해주셔야 돼요. 사실 1년에 한두 차례 갖고도 잘 안 돼요. 계속 쌓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니면? 네네, 그러시죠. 예. 네. 네. 잔나비 씨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우리 대표님이세요. 네. 잔나비와의 그 인연은 언제부터? 뭐 2년보다는 제가 우연히 옛날에 네. 팬텀 싱어라는 데서 카운터 테너인 최성훈 씨하고 안동영이라는 그 바리톤 성악가가 쉬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가사도 좋고 노래가 아주 멜로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원곡을 누가 불렀나 해서 봤더니 네, 잔나비라는 젊은 그러니까 밴드가 부르는 네. 노래인데 이 친구들이 레트로 감성이 있네. 그래서 들어봤더니 다른 노래들도 그런 곡이 몇 곡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로 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쉬라는 노래가 떠오른 이유가 네. 사실은 벌, 네. 그 다음에 개미, 네. 그 다음에 모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물고 이제 쏘는 것들이 다 암컷들이거든요. 네. 거기는 99%예요. 네. 네.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 쉬라는 노래 보면 첫 소절이 그래요. She is everything to me. 그 다음에 무지개가 떨어진 곳을 내가 아는데 내가 내 손을 잡고 무지개 떨어진 곳에 나랑 같이 가주겠다고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여전사요. 나의 뭐 모든 인생의 all of my life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딱 벌레 이런 모기나 개미에 합당한 가사인 것 같더라고요.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녀를 지금 추앙하고 있다. 존재 가치가 그냥 벌레들에게는 수컷은 없어요. 암컷만 있어요. 아니 이 잔나비 밴드가 이 레트로 감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그 떠오르는 매치되는 옛날 그룹이 있을까요? 저는 들으면 처음에 딱 생각나는 게 예전에 산울림이라는 김창완 씨의 김창완 씨가 유명하죠. 예. 그 느낌. 뭐 노래 부르고 매가지 없이 그냥 창문 너머 옛 생각이 나겠지요 하고 부르는데 창법도 비슷하고 네. 코드는 좀 다른데 창법도 비슷하고 그 감성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메가리 창법. 자, 잔나비가 부르는 쉬.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노래 좋네요. 네. 노래에 취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광고 그 카피 문구를 우리 대표님이 직접 쓴 것. 직접 원고도.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기억이 나네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예, 듣고 나니까 새롭네요. 예. 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예. 벌레 나왔는데,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고, 고액고에다가 고액고에다 연락해야지. 그 문구를 쓰신 거죠. 전부 다 썼어요, 제가. 기발하시네. 정말 여느 집에도 있을 법한 그런 사례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남자들이 또 벌레를 잘 못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를 위해 모든 거를 다 바치는데 벌레도 못 잡아줘요. 자,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0650님이 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예. 집에 나무 벽이 있는데 그 진흙같이 딱딱한 주먹만한 크기로 누런 곳이 있대요, 벽에. 그게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나 있대요. 이게 뭔가요? 그거는 네. 이렇게 흙덩어리일 거예요. 네, 흙덩어리. 흙덩어리 났으면 네. 그게 머드 더발이라는 네. 머드 더발이라는 머드
말벌 종류예요. 아, 벌집이구나. 네, 근데 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젖은 진흙을 물어다가 네. 이렇게 집을 지어요. 와. 예, 그늘이진 곳에 네. 네. 특히 처마 밑이나 거라지 안쪽 네. 이런 데다가 짓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이야. 알을 낳고 벌레를 잡아서 네. 죽여서 거기다 넣어놔요. 아. 그러면 알에서 깨어난 네. 그 머더발의 애벌레가 그러니. 그 벌레 즙을 빨아먹고 야. 이제 애벌레 생활을 견디고 나중에 성충이 돼서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머더발은 쉽게 그냥 진흙만 띄어내면 돼요. 아. 잘 띄어져요. 근데 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 안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나오고요. 어미들은 그렇게 해놓고 오지를 않아요. 아, 멀리 가서 예, 그리고 돌아다니는구나. 그 어미들도 네. 네. 굉장히 순해요. 아. 예, 사람에게 이렇게 공격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청소 예, 그냥 빗자루로 막대기 그냥- 같은 걸로 툭 치면 떨어져요. 막대기로 툭 쳐가지고 긁어내야 네. 되는구나. 네. 아. 그래도 이 그 젖은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요. 얘가 마르면 아주 단단해지니까 굉장히 딱딱해지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보호막이 될 거야라고 안심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 털마이트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그러고 그 안에 가끔 큰 말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섭다고 생각해서 네네. 저희를 부르시는데 저희 불러도 되긴 하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뛰라고. 근데 한 번은 그거 뛰다가 어떤 분이 쏘였어요. 아이고. 저한테 원망을 얼마나 하시든지. 오. 그런데 간혹 그런 일도 있으니까 조심은 하세요. 그 말벌에 쏘여도 막 오르고 이알 가야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러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긴 빗자루 같은 걸로 있잖아요. 벌집을 치자 말자 도망가요? 딱 놓고 막 달려 도망갑니다. 아, 그런데 그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위험하시죠? 그 예. 말벌이 쫓아가죠. 예, 쫓아가. 아 진짜요? 그러면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가면 네. 그래서 월마트나 홈디포 가면 네. 그러니까 말벌을 죽이는 약을 스프레이 같은 팔아요. 네. 그럼 한 20피트까지 발사가 돼요. 아 멀리서 쏘아야 되는 멀리서 거예요, 쏘면 20피트가 쫙 하면서 네. 단숨에 죽일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긴 막대로 치는 건 결국은 더 성나게 만들어서 그렇죠. 나에게 쫓아올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지.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 짓은. 판을 본 거잖아. 저는 말벌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예, 뭐 그렇다면 그냥 놔두시든가. 같이 공존해. 공존해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네. 네. 걸어를 치우고 두 번째는 집 주변에 그 플라워 베드 꽃밭이 있잖아요. 꽃밭. 예, 그다음에 나무도 심고 하시는데 네. 나무가 이렇게 커져서 정원수로 심었는데 네. 뭐 창문을 가리거나 또 이렇게 우거지거나 그러면 그 안에 습도가 계속 고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마르지를 못해요. 잘 마르지를 못하고 습하니까 벌레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잔디 깎은 거, 나뭇잎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 네. 그 땅하고 그 나뭇잎 잔디 죽은 것들 사이에 곰팡이도 끼고 벌레들도 많이 생겨요. 네. 그렇죠. 벌레들이 일단 알을 까거나 음. 또 뭐 파이언트도 알을 깔려고 그러면 나뭇잎 그 밑에다가 알을 까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곰팡이 핀 흙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 거기다 뭐 심어도 뭐 안 나요. 다 죽습니다. 아, 그래서 흙을 다 뿌려야 돼. 걷어내고 다시 흙을 깔거나 네. 아니면 물하고 과산화수소를 일정 부분 섞어서 갖고요. 이렇게 뿌리면 곰팡이가 제거는 돼요. 그런데 일시적인 제거고 습도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곰팡이는 그대로 계속 생겨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깍지벌레라든지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네. 어허. 특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럼 나뭇잎들이 다 이제 말라 죽어요. 나뭇잎 보면 허옇게 피거나 깍지벌레는 까맣게 피는데 그런 경우는 물에다가 세제 있죠, 주방 세제. 네. 네. 조금만 타갖고 이렇게 뿌리면 다 죽어요. 웬만하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비눗물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씻어내면 네. 그런 벌레들을 이제 제거할 수는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땅이 패여요, 이렇게. 네네. 네. 땅이 패여서 잔디는 죽고 이제 거기 맨 땅이 드러나고 물은 고여 있죠. 네네. 그러면 그런 스탠딩 워러에 이제 뭐죠? 모기가 와서 알을 까고 거기에 모기가 번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곳은 항상 흙으로 덮어주고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보이지 않게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연못 같은 거 물이 흐르지 않는 연못이 많아요. 가보면 거기에 이제 물을 계속 돌리는 시스템도 고장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못에 이제 물이 죽어 있는 거죠. 새카맣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폐타이어 뭐 좀 그다음에 개 밥그릇 이런 거 비가 오면 물이 고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럼 봄철에 잘 보셔야 돼요. 막 바쁘시니까 집주에 나가서 돌아보시질 않기 때문에 집주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네. 그런 것들은 계속 비워줘야 돼요. 지금 이 시즌에 그렇게 놔두면 그냥 모기가 갑자기 확 번성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방충망 같은 것들 뜯어진 데 있는지 잘 보시고요. 네네. 문틈들도 잘 살펴보시고 이래야 돼요. 그럼 문틈 같은 데에는 이렇게 홈디포에서 파는 이렇게 스프레이 있죠? 칙칙 네. 뿌리는 거. 그런 걸 쭉 뿌려놓으시면 며칠 동안 괜찮거든요. 아, 창문가도 이렇게 창문 주변으로 이렇게 뿌려놓고 플레이어. 그러면 네. 며칠 한 3, 4일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지 않으시면 이제 올 겨울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벌레들에게 매우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뭐 에프킬레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간단한 그런 건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루약도 있어요. 아, 가루약 같은 건 문틈에다 이렇게 허옇게 뿌려놓으면 네. 그 지네라든지 밀리페드, 센티페드, 이어리그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네네. 이제 사람을 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오다가 다 묻어서 죽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 좀 뿌려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다. 야, 얘네들이 이게 다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금발 봐가지고 좀. 그런 거죠. 예. 아 금발 보면 죽는군요. 금발 봐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그래서 봄철 지금 이제 비가 또 촉촉하게 오고 있고, 그럼요. 네. 벌레 방지 대책 의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어. 바쁘시면 그럼요. 우리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에 전화하시면 다 해주시죠. 그럼요.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들. 이제 전화번호 본인들이 한번.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30%, 4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집에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본인들이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60, 70% 되거든요. 그런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관리, 뭐 세니테이션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 말씀 나누고 끝날게요. 네, 오늘 아주 진짜 건조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아유, 재밌었어요. 촉촉했는데. 예, 꼭 필요한 얘기였는데. 네. 봄이 되기 때문에 예. 네. 다른 그런 재밌는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럼요. 얘기해드린 고맙습니다. 겁니다. 네. 생활형, 네, 네. 실생활. 전 또 제가 다음 달에 한국을 가는데 아, 스케줄을 좀 조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번 달 말에 갔다가 다음 달 14일 날쯤에 와요. 네. 왜 네. 그렇게 오래 갔다 오시는 거죠? 보름이니까 뭐 올해는 아닌데 그래도 오랜데? 예, 어머님을 좀 뵈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머니 뵈러. 야. 예, 하도 오랫동안 한국을 가지 못해갖고요. 효자의 마음을 네, 익히. 또 효자. 효자는 아닙니다. 그랬다가 제 동생이 방송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 불효자라고 뭐라 그러는데 맨날.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그 동생이 안 듣기를 바랍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